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이 40년 만에 절반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매일 먹는 그 밥, 어떤 품종인지 아시는 분 얼마나 계실까요? 쌀값은 올랐는데 농민 손에 돌아가는 돈은 줄고 밥솥은 안 팔리는데 즉석밥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우리 밥상 위 쌀 한 톨에 담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보겠습니다. 쌀 품종이 밥맛을 어떻게 바꾸는지, 도정일자가 왜 중요한지, 비싼 쌀이 정말 맛있는 건지,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농가에 어떤 의미인지까지 밥 한 공기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먼저 품종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와인을 고를 때 카베르네 소비뇽이냐 피노 누아냐를 따지잖아요. 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비자분들은 마트에서 쌀을 고를 때 그냥 가격이랑 용량만 보시죠. 사실 한국에서 일반 소비자가 이름을 알만한 쌀 품종은 5가지 정도입니다. 추청, 삼광, 신동진, 오대, 고시이카리. 이 중에서 신동진은 재배 면적 기준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심는 품종이고요. 추청은 밥맛이 좋기로 유명한 대표적인 식미 우수 품종입니다. 경기도 해들은 임금님 진상쌀이라는 별명이 있고 충북 참드림은 유럽으로 수출까지 되는 품종이에요. 강원도 오대쌀은 태백산맥의 일교차를 품고 자란다고 해서 찰기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같은 쌀인데 이렇게 다릅니다. 문제는 이 차이를 소비자가 체감할 기회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쌀 포장지에 품종명이 있긴 한데 눈에 잘 안 띄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본은 고시이카리, 유메피리카 같은 품종명 자체가 브랜드입니다. 소비자가 품종과 산지를 보고 쌀을 고르는 문화가 정착돼 있어요. 한국은 아직 그 단계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밥맛을 과학적으로 결정하는 건 뭘까요? 핵심은 2가지입니다. 아밀로스 함량과 단백질 함량. 시판 브랜드 쌀 33종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아밀로스 함량은 대략 17%에서 18% 사이에 분포합니다. 아밀로스가 높으면 밥이 푸석푸석해지고 낮으면 찰기가 생깁니다. 여기서 반전이 하나 있는데요. 단백질 함량입니다. 보통 단백질이 많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쌀에서는 정반대예요. 단백질 함량이 높은 쌀은 경도가 높아지고 점도가 낮아져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정부가 쌀 단백질 함량을 등급으로 나눠놨어요. 6% 미만이면 수등급, 6.1에서 7%면 우등급, 7.1% 이상이면 미등급입니다. 직관과 반대죠. 밥맛만 놓고 보면 수등급이 가장 좋은 겁니다. 마트에서 쌀 살 때 포장지 뒷면에 2등급 표시가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같은 가격이라면 단백질 함량이 낮은 쌀을 고르는 게 밥맛에서는 유리합니다. 이제 도정일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쌀에도 유통기한 같은 게 있다는 거 아셨어요? 정확히 말하면 법적 유통기한은 아닌데 도정일자에 따라 밥맛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도정이라는 건 벼에서 껍질을 벗기는 과정인데요. 이 순간부터 쌀은 공기에 노출되면서 서서히 산화가 시작됩니다. 재미있는 건 도정 직후가 가장 맛있는 건 아니라는 점이에요. 도정 직후에는 수분 밸런스가 아직 안정되지 않아서 밥을 지으면 조금 가볍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서 수분이 안정되면 윤기와 식감이 균형 잡히면서 밥맛이 가장 좋은 구간이 옵니다. 그런데 이 시기를 넘기면 점점 향이 약해지고 밥알이 덜 살아나는 느낌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도정일 기준 2주 이내의 쌀을 사는 게 가장 좋고 한 번에 많이 사기보다는 소포장으로 자주 사는 게 현명합니다. 보관도 중요한데요. 밀폐용기에 담아서 서늘한 곳에 두거나 냉장고 야채실에 넣으면 산화를 늦출 수 있습니다. 같은 쌀인데 보관만 잘해도 밥맛이 달라지니까 이건 돈 안 드는 밥맛 업그레이드인 셈이죠. 그러면 비싼 쌀은 정말 맛있을까요? 프리미엄 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골든 퀸사모 같은 수양미 계열 프리미엄 쌀은 10kg에 약 7만원 가까이 합니다. 일반 쌀이 2만원대에서 3만원대인 걸 생각하면 2배 이상 비싼 거예요. 비싼 이유는 3가지입니다. 품종 자체의 희소성, 친환경 재배 같은 생산 방식의 차이, 그리고 브랜딩과 마케팅 효과.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가격이 2배라고 밥맛도 2배인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연구에서 추청벼가 대표적인 식미 우수 품종으로 나왔는데 추청은 프리미엄 쌀치고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속합니다. 삼광도 국내 최고 품질이면서 가성비가 좋다는 평가를 받고요. 물론
골든퀸이나 진주쌀 같은 프리미엄 쌀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향이 독특하고 식감이 차별화되는 건 사실이에요. 다만 그 가격 차이가 순수하게 맛의 차이에서만 오는 건 아니라는 점을 알고 구매하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품종과 산지가 곧 브랜드이고 소비자들이 그 가치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서 프리미엄 가격이 정당화됩니다. 한국은 아직 그 수준의 소비자 인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프리미엄 쌀의 가격에는 정보 비대칭에서 오는 거품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쌀 시장에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즉석밥의 폭발적 성장입니다. 전 세계 즉석밥 시장 규모가 2025년 기준 약 48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습니다. 매년 5%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2034년에는 77억 달러, 거의 10조 원 규모까지 커질 전망입니다. 한국만 놓고 봐도 쌀 가공식품 전체 시장이 8조 4천억 원 규모이고 관련 사업체가 1만 5천 개 가까이 됩니다. 종사자만 약 8만 7천 명이에요. 이 시장이 커진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밥솥 시장의 축소와 정확히 맞물립니다. 쿠크홀딩스 밥솥 내수 매출을 보면 2022년 약 4,700억 원에서 2024년 약 4,500억 원으로 2년 연속 줄었습니다. 200억 원 넘게 빠진 거예요. 밥솥이 안 팔린다는 건 집에서 밥을 덜 짓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즉석밥이나 외식으로 대체되고 있다는 겁니다. 1인 가구 증가가 가장 큰 원인이에요. 혼자 사는데 밥솥 꺼내서 쌀 씻고 물 맞추고 기다리는 게 번거로우니까 전자레인지에 2분이면 되는 즉석밥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 농가 입장을 생각해보면요. 즉석밥 원료용 쌀 납품 단가는 일반 유통 경로보다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쌀 소비의 형태가 바뀌면서 농가가 받는 가격도 압박을 받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왜 심각하냐면 쌀 소비 자체가 이미 급격히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충격적이에요. 1980년대 한국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130kg이었습니다. 이게 2020년에 약 58kg으로 떨어졌어요. 4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서울 면적의 절반이 사라진 것만큼이나 큰 변화예요. 감소 속도도 빨라지고 있어서 1980년대에는 연평균 1%씩 줄었는데 1990년대부터는 연평균 2% 넘게 줄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 내 쌀 소비는 1990년 이후 매년 거의 4%씩 감소하고 있고요.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보면 2030년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약 46kg에서 53kg 사이, 평균 50kg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50kg이면 하루에 밥 한 공기 반도 안 되는 양이에요. 연령별로 보면 50대에서 64세 사이가 쌀을 가장 많이 먹고 젊은 세대로 갈수록 소비량이 확 줄어듭니다.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쌀의 주요 소비층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화가 나실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려야 합니다. 쌀값 구조 문제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산지 쌀값이 전년 대비 24%나 올랐습니다. 20kg에 약 5만 7천 원이에요. 그런데 이 오른 가격이 농민한테 돌아가느냐? 그게 문제입니다. 지난 5년간 산지 쌀값과 소비자 쌀값 사이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2020년에 그 격차가 8.9%였는데 2024년에는 14.7%로 늘었습니다. 격차가 5년 만에 56% 넘게 커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농민이 쌀을 1만 원에 팔면 소비자는 1만 5천 원에 사는데 그 차이 5천 원이 5년 전에는 3천 원이었다는 겁니다. 중간 유통 단계에서 마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구조예요. 산지에서 도매상까지의 마진은 오히려 줄었는데 도매에서 소매까지의 마진이 커진 겁니다. 결국 농민은 제값을 못 받고 소비자는 비싸게 사고 중간만 배가 부른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개정 양곡법을 통해 쌀이 3% 이상 초과 생산되거나 가격이 5% 이상 떨어지면 의무 매입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인 유통구조 개선 없이는 농가소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현미 이야기를 짧게 하겠습니다. 건강에 관심 있는 분들이 현미를 많이 찾으시는데요. 현미가 백미보다 식이섬유가 3배 이상 많고 하버드대 연구에서 주 2회 이상 현미를 먹으면 당뇨 위험이 11% 낮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피틴산이 걱정이라는 분들이 계세요. 피틴산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한다는 건데요. 미국 FDA도 피틴산을 일반적으로 안전한 물질로 분류했고 120도에서 1시간 가열하면 피틴산이 원래 20%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밥솥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 제거된다는 뜻이에요.
중금속이나 농약 잔류우려도 있지만 현미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오히려 유해물질 배출을 돕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닙니다. 현미를 완전히 피하기보다는 백미와 섞어서 드시거나 충분히 불려서 조리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는 매일 밥을 먹으면서도 쌀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어떤 품종인지, 언제 도정됐는지, 왜 이 가격인지. 그 무관심 사이로 농민의 소득은 줄고 유통마진은 늘고 쌀 소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쌀 한 톨이 밥상에 오르기까지 농민의 1년이 담겨 있는데 그 가치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구조가 문제의 핵심입니다. 다음에 마트에서 쌀을 고르실 때 포장지 뒷면을 한번 읽어보세요. 품종이 뭔지, 도정일이 언제인지, 단백질 등급이 뭔지, 그 작은 관심이 결국 더 나은 쌀 시장을 만드는 시작점이 됩니다. 농민이 제값을 받고 소비자가 좋은 쌀을 합리적으로 사는 그런 구조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올해 농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땀이 헛되지 않는 밥상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